자, 오늘은 2024년 2월 28일, 보통은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올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이번 달 윤달이고, 내일 29일이고, 오늘 28일. 지금 시간은, 밤 9시 55분 촬영인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제 지난 영상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중에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리해야 되는 주식들 중에,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것 중에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정리한 주식을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텔라닥이라는 회사고, 하나는 슈레딩거라는 회사거든. 그 두 회사는 내가 2020년인가 2021년도 2020년도인 것 같다. 그때 그 기술주와 관련해서 이제 4차 산업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때 약간 일종의 바람을 타고 인기가 있던 주식들 중에 하나였는데, 어,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하면 왜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발달을 할까? 자꾸 침이 마르고 긴장이 돼. 어쨌든 그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 기술 그때 어떤 기술 그 주들이 훈풍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던 시기에 괜찮은 주식이라고 나름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이제 소량으로 매입했던 주식들인데, 이제 그 이제 중간중간에 관리를 좀 사실 했어야 돼. 근데 어, 관리를 성실하게 하지 못했고 그냥 그대로 뭐 방치하다시피 했고, 사실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그거를 그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들고 있었던 주식이야. 근데 최근에 갖고 있던 수량을 뭐 많진 않은데 전체를 다 매도를 해서 현재 시장가로 다 매도를 했고, 그래서 손절을 했지. 그 두 개는 그 손절하게 된 이유는 그 일단 회사 자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전혀 이렇다 할 만한 게 없고, 그리고 현재는 그러한데 그 현재 상황을 잘 극복해서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재무적인 관점, 그다음에 어떤 산업적인 관점, 그다음에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그 어떤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 회사인가를 이렇게 나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점들이 안 보였어. 그게 텔라닥이랑 슈레딩거였어. 그래서 그 두 개 주식은 이제 앞으로도 별 볼 일 없는 회사라는 판단에 섰기 때문에 매도를 했고, 그 이제 다른 주식들도 이렇게 몇 개를 좀 살펴봤는데, 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조금 드는 주식이 바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의료 관련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회사거든. 그런 회사인데, 사실상 이 회사가 그 유전자 가위 기술로 뭐 노벨상을 받고 그걸로 가지고 특허를 낸 그 교수가 직접 회사의 경영진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좀 핫한 주식이었는데, 그 비슷한 회사들이 좀 있었지. 뭐 크리스퍼도 있고 뭐 에디타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고 다른 회사들도 있었는데,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와. 사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긴 한데 어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어느 시점에는 모르겠어. 지금 사실 지금 손해여서 '손절을 해야 되나.'라는 판단이 좀 드는 회사고 크리스퍼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에 이렇게 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쪼끔 들고 하여튼 고민 중에 있는 회사인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또 어 뭐 그거를 포함해서 다른 주식들도 좀 그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이 총 11개 종목이더라고. 근데 그중에서 2 개를 쳐냈지. 그래서 지금 11 개가 남았거든. 그러니까 쳐낸 거는 텔라닥이랑 슈레딩거. 11개 남은 것 중에 사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회사를 가 몇 군데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 약간 그냥 시장에서의 풍문을 통해서 그냥 '괜찮겠다.'라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하지 못하고 그냥 덜컥 산 주식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다. 내가 자꾸 말을 하면서 자꾸 밑에를 보는 이유가 컴퓨터 보는 거예요, 컴퓨터. 컴퓨터 보면서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어 지금 어쨌든 그 너무 먼 미래까지 보지 않더라도 가까운 미래에서의 어떤 우리의 산업 지도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림은 쪼끔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듣고 회사에 대해서 파악하면 조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불필요한 애들을 걷어내야 될 것 같거든. 내가 최초에 투자할 때 그 매수했던 종목들은 당시에는 인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인제 그 지금 돌아봤을 때는 인제 그 어떤 이 산업의 흐름에 인제 벗어난 애들이거나 인제 거기에 좀 뒤처진 애들이고 뒤처질 것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정리를 하는 게 맞으니까. 맞고 그리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사실은 어 인제 나는 지금 테슬라 아니면 엔비디아 지금 2 개를 보고 있는데 그 2개 중에 한 군데를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거든.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여전히 여전히 매수를 하기에 매력적인 회사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어 둘 다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고 어 지금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정보가 쪼끔 어 따다다닥 올라오진 않아서 쪼끔 느리긴 한데 인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어 쪼끔 한번 살펴보면 참고로 내가 그 주식 관련해 가지고는 쓰고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 사이트는 시킹 알파라고 하는 거이고 에 자 시킹 알파에서 내가 인제 걷어냈다고 하는 주식 슈레딩거하고 이거는 걷어내야지. 슈레딩거랑 텔러닥 걷어내야지. 걷어내고 아 슈레딩거에서 지금 알려주는 바로는 전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뭐 경고가 없다는 그런 뭐 메시지가 하나 있네. 있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정리를 좀 했으면 싶은 게 듀폰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듀폰을 지금 내가 인제 일종의 그냥 시험 삼아서 매수를 한 거라서
보유량도 매우 적고, 그리고 최근에 좀 듀폰 관련해 가지고 좀 안 좋은 그 기업의 흑역사들을 좀 알게 되면서 이 회사 좀 약간 내가 이렇게 투자할 만한 회사는 아니다 싶어서 듀폰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듀폰도. 듀폰을 내가 몇 주를 들고 있지? 듀폰 같은 경우는 근데 수익이 나는 상황이거든. 수익이 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수익이 났어. 그래서 현재 지금으로서는 그 돈을 번 상황인데, 수익률은 한 50%좀 넘네요. 한 51% 되는 거고 이제. 근데 듀폰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수익이 나는 건데 그냥 뭐 수량도 많지 않은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시스코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시스코도 내가 보유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 시스코도 뭐 금액 자체가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 낮을 때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팬데믹 코로나 시기 때 들어가다 보니까는 뭐 어쨌든 지금도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는 코히어런트, 그 다음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그 다음에 나노 디멘션, 이 세 개가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지금 11개 중에 3개가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나노 디멘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나노 디멘션도 내가 약간 고점을 잡아가지고 좀 뭐랄까 아쉬운 주식 중에 하나인데, 어, 음, 나노 디멘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나노 디멘션. 나노 디멘션이 내가 알기로는 뭐 하는 데냐면,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하는 회사인데, 그 3D 프린팅을 통해서 그 반도체의 어떤 부품을 모델링하고 그거를 제작 생산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로 알고 있어. 근데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어떤 장치들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나노 디멘션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 외로 좀 뭔가 아쉬운 상황인데, 나노 디멘션, 나노 디멘션, 음, 그 나노 디멘션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 나노 디멘션을 보면 일단은 시킹 알파를 기준으로 볼 건데, 어, 보면은 주가 흐름은 사실은 지금 이제 최근 1년 기준으로 해서 어, 그러니까 가장 고점이 지난 2000,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전도 있잖아. 뭐 2016년 전으로 거슬러 가기도 했지만, 내가 투자를 한 시점인 음, 2020년 그 지금 이후로 봤을 때는 한 15불 정도 이상이 최고점이었거든. 최고점이었는데 그 최근 1년 사이에는 뭐 3불에서
2불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고 있어. 횡보하고 있는데 일단은 파이낸셜을 한번 보죠. 재무제표를 보면 음, 재무제표를 분기별로 한번 볼게. 보면은 매출은 이제 매출이 2021년에는 뭐 바닥을 기다가 2021년 3분기부터 갑자기 확 늘기 시작해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네. 이게 단위가 100만 단위인데 보니까 지금 2023년 9월 달로 해서 기준으로 보면은 어, 이제 7, 8, 9거든. 이게 3, 4분기거든. 1200만 불이야. 12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머리가 좀 느려졌는지 계산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돼. 1200만 불이면 1200만 불이면 지금 현재 환율을 했을 때 한 150억, 16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150억 분기 매출이면 150억 분기 매출이면 좀 약한데 곱하기 4 하면 한 600억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라고 하면 좀 아쉬운 점은 있다. 이 회사가 근데 어쨌든 그 매출은 늘고는 있어. 매출은 늘고 있고 최근에 그 는 상태로 유지를 일단 어느 정도 하고 있어.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12월 달 숫자가 나와봐야지 그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판단이 될 것 같고 2023년 3분기까지의 수치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한 40에서 50% 가까이 유지를 하는 거였는데 좀 약간 들쭉날쭉하는 건 있지만 그로스 프로핏도 지금 그 흑자인 상태로 일단 최근까지 유지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판관비가 왜 이렇게 늘었냐. 근데 R&D는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구나. R&D 익스펜스는 투자하고 있는데 R&D 응? R&D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총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야. 왜냐면은 이제 매출 총이익은 흑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고정비를 빼야 되는데 이제 고정비까지 빼면은 이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떤지를 하나 보면 현금 흐름은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좋진 않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재무제표로 봤을 때 사실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다. 이 회사가. 근데 어, 어, 근데 내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현금 보유량은 뭐 나쁘진 않아. 음, 뭐 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줄고 있는 거는
줄고는 있어.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매출 채권은 늘고 있고 재고가 쌓이고 있네. 재고가 쌓이는 거 이건 안 좋은 신호인데. 아, 음, 자, 그,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이 회사의 건전성이나 뭐 어떤 안정성을 봤을 때는 내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고, 아, 이 회사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 시킹 알파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사들을 하나씩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홀딩을 하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눈에 보이거든. 보여서 그러니까 나노 디멘션도 정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EPS 지표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EPS 지표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 그로스에 있나? EPS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네. 왜냐하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그 어닝이라고 해서 순이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 말인즉슨 그 일단 매출이나 매출 총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로서 손익에서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하기는 힘들거나 또는 나쁘다는 얘기인 것 같고, 이거 좀 안 좋은데. 피어 레벨이라고, 같은 산업군에 있는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 IMMR, 여기는 어디야? IMMR은 Emergent Corporation. 여기도 주가가 조금 그냥 지지부진한데, 여기는 뭐 전문가들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퀀트 레이팅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은 매수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나노 디멘션은 그냥 홀드라고만 되어 있어서 사실 나쁘다는 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 그럼 나노 디멘션도 사실상 이제 그러면은 얘를 계속 들고 가야 되냐에 대한 답은 하나인 것 같아. 그러면은 현재 상황은 이러한데, 앞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미래 산업에 가까운 미래 산업이 되든 뭐 약간 중장기가 되든 어쨌든 미래 산업에 얘들의 기술이 어떤 그 어, 어, 그 단어가 안 떠올라. 단어, 책을 안 읽어서 그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산업에서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앞으로. 그렇다면 보유를 하는 게 맞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나노 디멘션이라는 회사가 뭘 하는지 한번,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나노 디멘션은 뭐 하는 회사냐면, 나노 디멘션 상장 폐지라고 하는 그런 게 있네. 어, 나노 디멘션이 보자. 나노 디멘션 자체가 어떤 회사인지. 나노 디멘션이
그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에는 뭐가 있고 그것들이 과연 쓸만한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자고. 그 일단은 그 AME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마이크로 AM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딥 러닝이라는 게 있고, SMT가 있고, 뭐 기타 서비스가 있어. 3D를 가지고 구현하는. 첫 번째 AME를 봤을 때, AM이라는 게 뭐냐면 Additively Manufactured Electronics 시스템 뒤에 붙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모르겠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정확히는 이해할 수 없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노 디멘션을 좀 소개해 놓은 그런 데가 없나? 나노 디멘션, 우리말로 나노 디멘션 금속 산업용 3D 프린팅. 음, 3D 프린팅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사실 이해하는 건 아니라서. 애매하다. 근데 그 내가 기술 공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어느 수준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나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 매출 정보야. 매출이 안 나오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경쟁력이 시장에서 안 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기술을 따지고 보고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미 그 산업의 전문가들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근데 최근에 매출이 조금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12월은 지나간 지 좀 됐으니까 아마 결과가 나올 건데, 조만간에 뭐 3월 중에는 나올 것 같은데, 3월이나 뭐 4월 초에는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보를 보고 나노 디멘션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자. 왜냐면 지금 주가가 더 빠질까? 포션이 사실은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비중을 크게 두진 않아서, 뭐 주가가 빠져도 그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은데, 아직 판단이 서진 않았으니. 사실은 그 나노 디멘션이라는 게 그 캐시 우드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도 속해 있던 거였거든. 속해 있던 거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보자. 지금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나노 디멘션. 잠깐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그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지금 뒤져보려니 좀 귀찮아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나노 예스. 아, 지금 보면 ARKQ라고 하는 게 ARKQ라고 하는 펀드에 편입돼 있다고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편입돼 있는지. ARKQ니까 ARKQ는 자동화, 그 다음에 로보틱스 주식들을 모아놓은 펀드거든. 여기에 팩트 시트를 보면 이제 뭘로 이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거든. 나와 있는데 탑10 홀딩스에 보면은 여기에 테슬라, UI패스, 크라토스, 트림블, 테라다인, 히리디움, 아처, 에어로디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탑10이라서 아마 포션이 좀 적다 보니까 나노 디멘션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나노 디멘션이 실제로 편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으니까 이게 지금 검색을 했을 때는 보유하고 있다라는 정보라고 이해가 되는데 어, 1.2%를 들고 있는 걸로 보이네. 그러면은 포션이 크진 않은데 일단은 반도체, 하드웨어, 그다음 3D 프린팅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고 가능성을 보고 한 거니까 12월 달 재무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다음 이 아크 인베스트에 대해서도 한 번씩 좀 확인을 하면서 한 달이나 좀 더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영상은 여기서